신년 계획으로 운동 계획하신 분들 많으시죠? 러닝을 열심히 했는데 얼굴이 바싹 늙었어요. 피부 고민으로 저를 찾아오시는 분들이 하는 단골 멘트인데요. 하고 계시는 운동이 피부를 갉아먹고 있을 수도 있습니다. 물론 몸은 건강해질 수 있는데 피부에 약이 될 수도 있고 독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오늘 영상에서 성형외과 전문의가 말하는 피부 망치지 않고 하는 운동 방법 제가 전부 다 알려드리겠습니다. 운동이 독이 될 수도 있고 피부에 약이 될 수도 있거든요. 오늘 영상을 끝까지 보시면 내 운동이 내 피부를 살리고 있는지 아니면 망치고 있는지 딱 구분하실 수 있을 겁니다. 혹시 러너 스페이스라는 말 들어보신 적 있나요? 러닝 커뮤니티에서 이제 종종 언급되는 단어인데 장기간 이제 러닝을 하거나 달리기를 하거나 한 경우에 얼굴이 많이 처지고 늙어 보이는 걸 러너 스페이스예요. 달기 충격, 체지방 감소, 자외선 노출로 인한 피부 노화, 요게 원인으로 꼽히고 있거든요. 러닝은 이제 산소 소비량이 많은 고강도 이 유산소 운동이거든요. 장기간 고강도 유산소로 운동을 하면 얼굴에 있는 이 깊은 지방을 태웁니다. 그래서 보통 관자라던가 옆볼이 지방이 제일 먼저 연소가 되면서 빠지게 돼요. 그러면 우리가 땅콩형 얼굴, 해골형 얼굴이란 것처럼 이렇게 굴곡이지는 얼굴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리고 지지대가 이제 사라지게 되니까 피부가 축축 처지게 됩니다. 원래 이 뼈 위에 피부가 있고 그 사이에 지방이 있어서 도톰하게 패딩을 해줘야 동안 얼굴이 되는데 이 지방이 싹 빠져버리니까 볼과 관자가 꺼지게 되고 팔자 주름이 좀 도드라지게 되고요. 유산소 운동이니까 산소를 쓰다 보니까 활성산소가 증가가 되게 되거든요. 이 활성산소가 세포 손상을 증가시켜서 피부가 노화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100% 러닝 때문이라고 보기는 조금 어렵습니다. 얼굴 노화는 주로 자외선이 쌓이면서 발생하는 거기 때문에 햇빛에 노출되는 거, 이것 때문에 굉장히 늙어 보일 수 있어요. 너무 오래 달렸어. 그 다음에 회복이 부족하게 달렸어. 활성산소 관리가 부족했다. 이런 뜻이기도 합니다. 러닝 하시고 나서 트러블, 뾰루지 이런 거 호소하시는 분들 많은데 이거는 사실은 러닝에서 발생되는 땀, 피지, 마찰, 많이 움직이면서 마찰되는 부분, 등, 그 다음에 가슴 등 이런 부분에 많이들 생기시더라고요. 체온이 보통 1도 정도 올라가면 피지 분비량이 한 10% 정도 증가하거든요. 그래서 여기에 땀까지 섞였다 이러면은 뭐 그냥 트러블 폭발인 거죠. 운동을 하면 땀이 더 많이 나겠죠. 1도가 아니고 더 많이 오르겠죠, 체온이. 특히 마스크를 쓰고 러닝하는 경우 있죠. 운동으로 인한 열 에너지를 오히려 이 마스크가 가두어서 체온을 증가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합니다. 그러면 마스크를 어떻게 해야 되느냐? 통기성 있는 마스크를 쓰시기를 저는 추천을 드립니다. 공기가 통하지 않는 이런 비말 마스크를 썼다 그러면 온실효과처럼 체온을 가두어서 피지 분비량을 더 폭발시키는 그런 역할을 할 수도 있다는 거 꼭 기억하시고요. 그리고 마찰, 이게 열과 그 다음에 땀, 피지, 그 다음 이 마찰까지 이렇게 더해지면 원래 정상적인 장벽층이 무너지고 모공에 손상이 발생해서 오히려 트러블이 생기는 정말 악순환이 생길 수 있고요. 여드름 생성에도 훨씬 더 큰 영향을 줍니다. 운동하실 때 드시는 보충제도 큰 영향이 있어요. 단백질 보충제들 제일 많이 드시잖아요. 우유 성분에 있는 단백질 보충제가 있고 콩 단백질로 만드는 단백질 보충제가 있어요. 근데 혹시나 모르게 내가 우유 알레르기가 있는데 우유로 만든 단백질 보충제를 드신다? 이러면은 알레르기 반응 때문에 피지 분비를 증가시키고 모공 주변에 여드름, 뾰루지 이런 것들 더 많이 일으킬 수 있거든요. 보충제 선택 잘 하셔야 돼요. 그러면 약간 피부는 그래도 망치고 싶진 않고 운동도 하고 싶은데 이럴 땐 좀 어떻게 하면 좋을까? 원장님이 좀 현명한 운동법 좀 알려주세요. 첫 번째로 화장하고 운동하기 금지입니다. 화장품의 베이스가 보통 오일이나 실리콘 베이스라서 물리적으로 아예 그냥 모공을 막아버리는 그런 역할을 하거든요. 그러면 화장품 성분이 땀, 피지 이런 성분들이랑 섞이면서 굉장히 자극적인 물질로 변합니다. 민감성 피부에는 정말 이게 최악입니다. 가급적이면 이런 자외선 차단제 외에 다른 제품들은 바르지 않는 걸 전 추천드리고요. 두 번째로 러닝, 자전거 등 야외 운동을 하실 때 자외선 차단, 이거 굉장히 중요합니다. 해가 뜨기 전인 오전 6시부터 9시 사이, 그리고 해가 진 다음인 오후 6시 이후에 야외 운동 하시는 걸 전 적극 추천드리고 있고요. 나갈 때도 웬만하면 뭐 SPF, 보통 우리가 자외선 차단 지수라고 하거든요. 이런 거 30이나 PA3+ 이상 되는 자외선 차단제를 얼굴에 골고루 바르시고 야외 운동 하시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운동하기 20-30분 전에 꼼꼼히 펴 발라주시고요. 운동을 조금 오래 하신다 그러면 적어도 2시간에 한 번씩은 더 발라주시는 게 좋습니다. 만약에 내가 나 땀이 정말 많이 난다. 일반적인 이런 자외선 차단제보다는 워터프루프라고 하죠. 조금 수분에 저항성을 가지는 그런 제품들을
구매하셔서 적용하시면 훨씬 더 도움이 되실 겁니다. 톤업이나 백탁이 심한 그런 제품들 있잖아요. 그런 제품들은 물이 나거나 땀이 나거나 하면 이렇게 밀려서 왜 때처럼 이렇게 나온 분들 있잖아요. 그런 것보다는 평소에 바르는 거랑 운동할 때 바르는 자외선 차단제는 조금 구분하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또 중요한 거 있어요. 얼굴만 이렇게 바르시면 안 되고 안 보이는 목이랑 그 다음에 귀 뒤 있죠. 여기도 많이 타요. 그래서 얼굴, 목 뒤, 귀 뒤, 그 다음에 얼굴 전체에 꼼꼼하게 자외선 차단제 바르시는 걸 전 추천을 드립니다. 모자, 선글라스, 풀토시, 팔토시 정말 중요합니다. 이게 물리적으로 자외선을 완벽하게 차단을 할 수 있는 방법이거든요. 마스크 쓰시는 것도 물리적으로 가릴 수 있어서 굉장히 좋은데요. 일반적인 비말 마스크는 통기성이 막힐 정도로 딱 막아버려요.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걔들은 수분을 그냥 가둬버리기 때문에 훨씬 더 체온도 상승시키고 피지 분비도 상승시키거든요. 러너를 위한 통기성 마스크를 쓰시면 공기는 통해서 체온은 많이 상승시키지 않으면서 물리적으로 자외선은 차단시켜주는 그런 마스크, 통기성 마스크를 쓰시면 너무 좋죠. 운동을 하시고 나면 선풍기 등으로 이렇게 온도를 좀 낮춰주시는 것도 굉장히 도움이 됩니다. 땀을 닦을 때는 문지르지 마세요. 문지르면 물리적으로 자극을 줄 수 있거든요. 그래서 마찰이 생길 수 있으니까 부드러운 수건 등으로 이렇게 톡톡톡 누르거나 닦아서 땀을 배출해 주십시오. 원장님, 그러면 아예 차라리 운동을 포기하자라고 생각하시는 분이 있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 아닙니다. 피부 노화를 막겠다고 운동을 안 하는 거는 이건 말이 안 되는 거예요. 피부도 그렇고 노화도 그렇고 가장 중요한 건 뭐냐 하면 혈액순환이에요. 혈액순환. 운동을 해야 혈액순환이 훨씬 더 좋아지고 그래야 피부 노화를 더 근본적으로 막을 수 있거든요. 운동을 하면 피가 쌩쌩쌩 돌면서 피부 세포 하나하나에도 산소 공급이 쫙쫙 됩니다. 그리고 얼굴에 혈색이 도는 거예요. 칙칙했던 피부가 조금 밝아지고 혈액순환도 좋아지면 붓기도 잘 빠지거든요. 그러니까 운동은 꼭 하셔야 됩니다. 운동을 하면 코티졸이라고 하는 스트레스 호르몬이 줄어요. 코티졸이라는 게 많아지면 여드름도 폭발하고 염증이 확 올라오면서 막 뾰루지도 막 여러 군데 나거든요. 이 스트레스 호르몬을 줄여주는 게 가벼운 운동, 이 엔돌핀, 그 다음에 세로토닌 분비를 촉진시켜 주거든요. 그러면 피부 예민함을 완화시켜 줍니다. 그러면 운동이 또 콜라겐을 늘려준다, 그럼 피부가 또 좋아진다라는 얘기도 있는데 이게 과학적으로 맞는 건가요? 네, 이거는 논문으로도 나와 있어요. 피부 우리가 탄력을 유지하는 게 콜라겐이잖아요. 텀뮤아 세포라는 우리 몸 안에 세포가 있습니다. 이거는 결합 조직의 주요 세포거든요. 그래서 콜라겐, 그 다음에 탄력 섬유, 그 다음에 세포의 기질 이런 걸 통해서 구조를 만들어요. 그래서 만약에 내가 찢어졌어, 긁혀서 생채기가 났어, 이런 상처 치유에도 섬유화 세포가 중요하고 노화의 재생에도 이 섬유화 세포가 정말 중요합니다. 이 섬유화 세포가 잘 생성이 안 되고 노화되면 피부가 점점 더 그 기능이 약해지거든요. 노화의 주 원인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적당한 운동은 이 섬유화 세포의 활성도를 증가시킵니다. 주 2회 한 3개월 정도는 꾸준히 운동을 하시면 섬유화 세포가 활성이 되면서 콜라겐도 활성화가 되고, 콜라겐이 활성화되면 피부의 진피 구조가 서서히 튼튼하게 바뀝니다. 비타민C, 그 다음에 단백질 같이 꾸준히 섭취해 주시는 게 중요합니다. 피부뿐만 아니라 이 뇌 건강에도 도움이 된다고 하니까 꼭 하셨으면 좋겠어요. 많은 분들이 운동 후에 조금 피곤하시잖아요. 그래서 땀을 그대로 두시는 경우가 있거든요. 운동 후에 땀은 그대로 두시면 안 됩니다. 운동이 끝나고 나면 피부에 열감이 남아있거든요. 그리고 땀이 남아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땀이 오래 머무를수록 여드름과 접속성 피부염, 가려움증 등이 생겨서 트러블이 생기기 쉬운 환경이 돼요. 그래서 깨끗하게 씻어주시는 것이 중요하고, 뜨거운 물, 수분을 쉽게 뺏기니 살짝 미온수로 샤워하시는 게 훨씬 더 좋습니다. 운동하면서 땀을 흘려서 수분이 모자란 상태잖아요. 피부도 똑같아요. 이온수로 샤워를 하시고 난 다음에 바로 보습을 시켜주는 게 피부 건강에 정말 중요한데요. 알로에나 펜타놀, 시카크림이 들어간 크림이나 쿨링팩, 냉장 토너 등으로 피부 열감을 떨어뜨려주면서 보습을 시켜주시면 정말 금상첨화겠죠. 이제 내가 새해가 됐어. 그래서 한 번에 막 오늘 8시간씩 운동할래, 이런 것보다는 꾸준히 조금씩 매일매일 운동하시는 걸 추천을 드리는데요. 유산소 운동과 근력 운동을 1대1 비율로 하는 걸 추천을 드립니다. 어느 정도의 운동 강도가 좋으냐 하면 운동 중에 짧은 문장을 말할 수 있을 정도의 강도가 좋아요. 그리고 끝나고
끝났을 때 개운하다 라는 게 그러면 성공이에요. 1시간 이내로 개운하다 라는 정도의 운동 강도가 성공입니다. 이틀 이상 피도하다, 이거는 너무 과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내 몸이 회복할 수 있게 꼭 휴식 기간을 가져주시는 게 필요합니다. 운동의 목적은 혹사가 아니라 관리입니다. 피부는 솔직해서 내가 조금만 잘하면 바로 좋아지고 조금만 내가 관리를 못하면 정말 바로 티가 나거든요. 회복 없이 몰아치는 운동이나 자외선, 열, 마찰을 방치하는 운동은 내 몸을 먼저 소모시키는 그런 행위입니다. 몸을 살리는 만큼 얼굴도 같이 보호하셔 운동하셔야 진짜 건강해집니다.